사물을 보는 방식을 바꾸면 보는 사물도 바뀐다. 미국의 심리학자인 웨인 다이어의 말입니다. 현대에서는 살아남는 것이 중요합니다. 살아남으려면 새로운 사고방식이 필요합니다. 현대 사회는 매우 빠르게 변화가 일어나 기존의 사고방식으로는 새로운 상황에 대응하기가 어렵죠. 우리가 가진 기존의 사고방식으로는 기회가 와도 알지 못하거나 시간이 없다고 하면서도 비생산적인 사고와 소모적 행동에 얽매이곤 합니다. 이제는 사고방식을 바꾸어야겠다고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이를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심오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사람들은 미처 깨닫지 못합니다. 사고방식이란 우리의 결정을 촉구하는 특정 행동, 태도 및 사고 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사고 과정을 보면 사고방식이 긍정적인 사람과 부정적인 사람, 그리고 그 중간인 사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은 상황에 적응하고 창의적으로 접근하는데 도움을 주는 반면, 부정적인 사고방식은 판단을 흐리고 눈을 멀게 합니다. 한 가지 비밀을 말씀드린다면 가장 성공적인 사람도 인간입니다. 그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먹고 자며 실수하기도 하죠. 그러나 그들은 창의적인 사고와 성장, 적응력을 토대로 일련의 기술을 배양하며 부를 쌓고 성공에 이르렀습니다. 그 성공 기술이란 바로 경제적 사고와 기업가적 사고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기업가적 사고에 대해서는 지난 회에서 소개해드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경제적 사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적 사고란 마치 경제학자처럼 사고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경제학자처럼 생각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의견이나 논리적 오류를 계산에 넣지 않고 사실을 분석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제적 사고는 경제 전문가가 아니어도 누구나 배양하면 습득할 수 있는 사고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왜 경제적 사고가 중요할까요? 경제학자처럼 사고하는 법을 익히면 남보다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쉽게 결정할 수가 있는 것이죠. 개인 생활에서도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인생의 가치를 더할 수 있고 주변 세계를 더 잘 이해하게 되는 이점을 가져다 줍니다. 좋든 싫든 자본주의 사회에 사는 현대인은 경제와 뗄 수 없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현실에서 전개되는 경제 현상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지식과 사고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남보다 한 발 앞선 경제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경제적 사고란 무엇일까요? 경제학에서 말하는 경제적 사고를 정리하면 다음 8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1. 선택 중시.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있습니다. 지구상의 자원은 한정되어 있고 우리가 버는 소득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어진 자원으로부터 최대의 만족이나 편익을 얻는 선택을 잘해야 합니다.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원하는 모든 것을 다 가질 수는 없습니다. 한꺼번에 효율성과 공평성의 두 마리 토끼를 쫓기는 어렵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적 사고는 사람들의 선택을 잘 알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2. 기회비용. 이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선택을 하게 되면 그 선택으로 인해 포기해야 하는 가치를 비용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그래야만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10만 원을 가지고 있는데 이 돈으로 빵을 살 수가 있고 좋아하는 책을 살 수도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런데 당신이 책 대신 빵을 선택했다면 당신의 기회비용은 책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돈으로 책을 살 수 있었던 기회를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직업을 선택하거나 진학 같은 결정을 내릴 때마다 그 선택이 무엇을 포기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계산한 다음 최선의 결정을 내리도록 해야 합니다. 3. 단순화, 추상화. 세상은 너무도 복잡하고 다양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 사회의 특성을 한눈에 파악하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죠. 이때 인간 사회를 특정 목적에 맞게 단순화시키면 보이지 않던 것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경제학은 인간의 경제 행위를 분석하기 위해서 관찰, 이론, 관찰이라는 과학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를 통해 어떤 복잡한 문제라도 경제 모형이나 그래프로 요약하여 단순화, 추상화를 시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미래의 경제 활동을 예측하고 정책 등과 관련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합니다. 4. 수요와 공급. 시장이라는 곳은 사고 파는 소비자와 생산자가 있어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이때 사람들의 사려는 욕구의 행태를 단순화시켜서 수요라고 합니다. 반면에 팔려는 욕구를 공급이라고 합니다. 이 수요와 공급이 만나서 만들어진 시장이 가장 기본적인 경제 모형입니다.
그런데 만약 어떤 제품의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이를 사려는 사람들의 수요량은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가격이 오르면 이를 생산하려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공급량을 늘리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자본주의는 수요와 공급에 따라 구동되는 시장 시스템을 말합니다. 그런 이유로 시장에 맡기면 누가 간섭하지 않아도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상품의 가격과 수량이 저절로 정해진다는 의미에서 시장경제체제라고 불리웁니다. 즉, 그 누구도 수요와 공급의 힘을 무시하거나 거슬리기는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회에 계속 이어집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